여기 우리의 주인공 이겸이 있습니다. 그는 훤칠하게 생긴 선비였지만 곱상한 외모와는 다르게 과거 나라에 큰 전란이 벌어졌을 때 용감하게 참전해서 숱한 무용을 떨친 무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전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눈에 띄게 불안에 사로잡히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 치열한 전란 속에서도 다친 곳 없이 성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건만 왜 이다지도 끔찍한 악몽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몽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 것이었죠. 그래, 내 악몽 속에는 언제나 전란에서 함께 싸웠던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갔던 내 동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이겸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의 정신은 전장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으로 서서히 병들고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곳. 그래, 그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피의 들판. 그곳의 풍경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의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피의 들판이라 이름 붙여질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었죠. 그 들판은 항상 그의 악몽에 등장했고 시간이 지나자 급기야는 잠을 자고 있지 않은 헌한 대낮에도 수시로 그의 머릿속에 그 들판에서의 참상이 떠오르면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엄습해왔답니다. 아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말인가? 나의 몸은 이미 전장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지만 나의 정신은 아직도 그 피의 들판에 머물러 있구나. 그것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나 혼자 외롭게 그 죽음의 들판을 헤매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이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고 모든 집안 사람들은 크게 근심하게 되었죠. 그러던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제 이름은 선화라하옵니다. 오늘부터 나으리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사옵니다. 그래, 나를 도와준다니 고맙구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마시오. 이래저래 얼마 안 가 나는 죽을 것이니까. 어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옵니까? 제가 이래봬도 온갖 의술에 통달한 사람이옵니다. 예전에는 의년으로 해보았지요. 제 자랑 같지만 나으리처럼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을 지금 거리에서 보살피며 여러 명 살려낸 경험도 있사옵니다. 선아는 밝고 명랑한 태도로 이겸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며 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었죠. 이겸 역시 고통으로 인해 다쳤던 마음이 그녀 덕분에 살짝 열리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선아가 이겸을 찾아오게 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낭자, 여 한 달간 그대 덕분에 내가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 같소이다. 제 눈에도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코 어찌하지 못하는 고통이 하나 있다오.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어요. 이겸은 선아에게 자신이 전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고 전란이 끝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그 고통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다 털어놓았죠. 특히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말이오. 이겸은 잠시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말을 이었죠. 그 들판이오. 들판이라 하심은? 그러니까 피의 들판이라 이름 붙여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장 많은 동료들이 전사했다오. 나도 그곳에서 죽다 살아났지.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 들판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오.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창도 방패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동료들의 시체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 들판에 우두커니 서서 죽어가는 내 동료들의 눈을 들여다보는 그런 꿈을 꾼다오. 선아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몸서리가 쳐진다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나를 도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나도 이제 곧 저 시체 더미로 들어가야 하는구나라는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는다오.
이겸은 채말을 잊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죠. 선화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답니다. 나으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옵니다. 나으리의 곁에는 제가 있사옵니다. 이겸은 고개를 들어 선화를 바라보았죠. 내일 저와 함께 그 들판으로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피해 들판으로 그대와 함께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나으리의 그 기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사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 이겸이 마지막 전투를 치렀던 그 들판에 다다르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라오. 벌써 오래전일이라 이제는 전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구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그날 이 들판에 울려 퍼졌던 병졸들의 함성 소리와 칼과 방패가 맞부딪히는 소리, 창이 부러지고 화살이 날아와 박히던 그 끔찍한 소리들이 귀에 생생하다오.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고 있지. 모든 것이 그때와 똑같아. 정말 이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구려. 말을 하며 비틀거리는 이겸을 선화는 조용히 부축하며 말했죠. 아니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지금 나으리는 혼자가 아니옵니다. 나으리 곁에는 제가 있사옵니다. 나으리는 더 이상 이 들판에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나으리와 함께 이곳에 있겠사옵니다. 그러니 그 고통과 외로움에서 이제 벗어나시어요. 말을 하며 선화는 이겸을 부드럽게 품에 안고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선화의 그러한 위로는 백마디 말보다 효험이 뛰어난 그 어떤 약초보다 이겸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왜 지금까지 이 힘든 싸움을 혼자서만 하려 했던 것일까? 내 옆에는 이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있구나. 그래, 나는 이 전장에서 이길 수 있다. 몇 년 전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야. 선화와 들판에서 하루를 보낸 이겸은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그때의 악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악몽은 더 이상 그를 크게 괴롭히지 못했죠. 그저 잠깐 지나가는 가벼운 통증 정도로 약화되었답니다. 낭자, 정말 고맙소. 그날 그대와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낸 덕분에 나의 고통이 크게 나아진 것 같소이다. 결과가 좋으니 너무 다행이옵니다. 사실 사람의 병, 특히 심적으로 생겨난 병은 누군가 자신의 곁에서 항상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워낙 건강하신 분이니 제가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쉽게 치유될 수 있을 줄 알았사옵니다. 그렇다면 낭자가 계속 내 옆에 있어만 준다면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소이다. 이겸의 말을 들은 선아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죠. 죄송하오나 그렇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오? 나으리 말고도 제가 앞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옵니다. 저에게도 나으리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픈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겸은 크게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래, 내 그대가 큰 포부를 품고 있는 것은 진작에 알아보았으나 이 정도까지 큰 꿈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구려. 그래도 우리의 인연이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이옵니다. 앞으로도 내가 그대를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옵니다. 나으리와 제가 힘을 합친다면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앞으로 세상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사실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통은 지니고 살아간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더 수월하게 고통을 다스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